시간에는 도형의 성질 다음 단원입니다. 그래서 평면 도형의 성질을 볼 거고요. 다각형에서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볼게요. 자, 먼저 요거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선분의 개수가 3개, 뭐라고 하죠? 삼각형이라고 하죠. 이거는 사각형, 이거는 오각형, 육각형은 육각형, 이런 식으로 선분의 개수가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늘어나면서 얘를 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런 것들을 요 선분의 개수가 n개라고 하면 요런 것들을 n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n의 숫자에 따라서 3, 4, 5, 6, 7, 8 구각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또 정다각형은 정n각형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정다각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선분의 길이가 선분의 개수가 n개다 라고 했을 때 정n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고요. 요때 요런 선분끼리 만나는 요 점을 다 알겠지만 꼭지점이라고 부르고요.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이 선분 요거를 변이라고 합니다. 변. 그죠? 꼭지점과 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각선의 대각선의 개수를 볼게요. 오각형을 예를 들어서 보죠. 자, 예를 들어 이런 오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자, A, B, C, D, E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각 점에서 선분을 그어서 대각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B로 못 그리죠. A에서 C로는 그릴 수 있어요. A에서 D로도 그릴 수 있고요. A에서 E로는 못 그려요.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B에서도 A로 못 가고 B에서 E, 그 다음 B에서 D 요 두 개밖에 못 가고요. C에서 A 한번 중복됐죠. C에서 E, 그 다음에 D에서 가는 거는 다 중복이 됐죠. E에서 갈 수 있는 것도 역시 중복이 됐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하면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자 보죠.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일단 2개예요. 그죠? 2개씩이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요런 게 몇 개 있죠? 오각형이라서 5개 있었어요. 그래서 선분을 10개 그릴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여기서 선분들이 겹쳤어요. 2번씩 겹쳤어요. 그래서 요 10개 나온 거를 나누기 2를 해줍니다. 그럼 요 대각선의 개수는 5개가 나와요.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그죠?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이렇게 세는 거예요. 자, 이건 오각형을 이제 예를 들어서 했던 거고, 자, 이거를 n각형까지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오각형이었고요. 오각형. 자, n각형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n각형에서 오각형하고 계속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n각형에서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죠? 꼭지점의 개수는 n개예요. 그죠? n개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개가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n-3개. 오각형에서도 보죠. 오각형에서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대각선을 그을 수 없었고 자기 자신도 그을 수 없었어요. 자, 모든 도형에서는 자기 자신한테 일단 대각선을 그을 수 없고 양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n-3개만큼 그을 수 있는 거예요. 대각선의 개수는 n-3개만큼 그을 수가 있습니다. 한 꼭지점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오각형에서 5를 곱했던 것처럼 n각형이니까 n개의 꼭지점이 있겠죠. n개의 꼭지점에서 n-3개만큼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이것도 이렇게 그으면 분명히 두 번씩 그어질 거기 때문에 오각형처럼 얘도 2로 나눠줘요. 그래서 결론은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의 n-3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제가 여기 아까부터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적는다는 거를 유도해낸 겁니다. 그래서 자, n-3개인데 그럼 삼각형은 대각선이 없죠. 그죠?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삼각형에 3을 넣으면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0개예요. 그래서 사각형부터 대각선의 개수를 이걸로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크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삼각형 안쪽에 있는 요 각들을 내각이라고 불러요. 내각. 그 다음에 여기서 선분을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여기에 생기는 이 각도, 요 각도를 외각이라고 부릅니다. 삼각형 바깥에 있는 거다 해서 외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외각의 크기는 이 선분을 연장해서 그리든 이 선분을 연장해서 그리든 어쨌든 막꼭지각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것도 외각이죠. 자, 근데 이 외각은 요 둘의 크기가 같으므로 요거 하나만 어느 쪽 한쪽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 뭐 A, B, C다. 그럼 각 C의 외곽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든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내각의 크기의 합은 자,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삼각형이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삼각형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잘라 볼게요. 어떻게 자를 거냐? 뭐 어떻게 잘라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잘라 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을 잘라 가지고 요 각도 3개를 한번 이렇게 이어 볼게요. 이렇게 또 이렇게. 자, 이 각도 3개의 합은 몇 도가 되는 것 같죠? 지금 약간 벗어났는데 자, 이런 식입니다. 자, 180도가 됩니다. 삼각형 3개의 내각의 합은 이렇게 잘라서 확인을 해보면 180도가 됩니다. 어떤 삼각형이고 간에 그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되고요. 그러면 삼각형을 다시 하나를 그릴게요. 외곽도 그리려고 여기다 이렇게 연장선을 하나 그었어요. 자, A, B, C, 여기 점을 D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각 A, 각 B, 각 C.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는 얼마라 그랬죠? 180도인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각 ACD와 각 C는 얼마죠? 이것도 역시 180도입니다. 이 각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180도면 똑같이 180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을 수 있죠? 이 두 개가 같다고도 적을 수 있죠.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는 각 ACD 더하기 각 C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럼 양변에서 C를 빼주면 자, 각 A 더하기 각 B는 각 ACD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요 각 더하기 요 각이 이 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 ACD는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곳에 있는 그와 여기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외곽은 여기와 이웃하지 않는 나머지 요 두 각의 합과 같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게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다음, 다각형의 내각이 있어요.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어 사각형이 뭐 이렇게 찌그러진 사각형이 자,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선을 그어서 두 개의 삼각형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죠? 뭐 오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오각형도 삼각형을 이렇게 선을 대각선을 그으면 삼각형이 3개로 해결이 됩니다. 육각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주면 1, 2, 3, 4 이렇게 해서 4개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지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사각형인데 삼각형이 2개죠. 그러면 내각의 합은 삼각형이 2개니까 180 곱하기 2 180도 곱하기 2겠죠? 360도 이렇게 해낼 수 있고요. 오각형은 삼각형이 3개니까 180도 곱하기 3 해서 540도. 이건 삼각형이 4개니까 80도 곱하기 4 해서 720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사각형인데 삼각형이 2개, 오각형인데 삼각형이 3개, 육각형인데 삼각형이 4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계속 쭉 가는데, 즉 사각형인데 2개가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각형에서 2를 빼면, 오각형에서 2를 빼면, 육각형에서 2를 빼면 각각 2, 3,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공식을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요걸로 적으면 180도, 아이고 안 보이네요.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각형일 때 2니까 여기다가 몇 각형인지를 집어넣으면 내각의 크기 합을 요 공식으로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구했는데요. 예를 들어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요거를 정 n각형이니까 n각형의 n의 개수로 나눠주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한 내각의 크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육각형이라면 6분의 180도 곱하기 6-2 이렇게 해서 120도, 이렇게 한 내각의 크기는 120도다 정육각형에.
이렇게 해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내각의 크기 합 요거를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다음은 다각형 외곽 크기의 합입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외곽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여기다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을 직접 잘라서 확인했던 것처럼 지금 이번에도 이거 외곽의 합을 한번 잘라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네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각형은 이제 안 쓰고요. 외곽만 각도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곽이 하나,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외곽이 그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외곽의 크기 합은 몇 도죠? 360도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거를 이 종이를 잘라서는 확인을 해봤는데요. 수학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오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외곽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다 내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외곽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외곽이 됩니다. 자, 이때 지금 요 한 꼭지점에서 내각과 외곽의 합은 몇 도죠? 180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각 크기의 합과 더하기 외곽 크기의 합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180도가, 이건 오각형인데 180도가 5개 있죠? 그래서 N각형일 경우에는 180도짜리가 N개 이렇게 있다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뭐라고 했었죠? 180도 곱하기 N-2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 풀듯이 해보자고요. 그럼 외곽 크기의 합은, 자, 얘를 이쪽으로 이항할게요. 그럼 18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180도 곱하기 n-2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얘는 180도 n 마이너스 180도 n 플러스 360, 그죠? 마이너스 180에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360이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은 빠져서 없어지고요. 360도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곽 크기 합은 어떤 도형이든 간에 N각형의 N과 상관없이 360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외곽 크기의 합을 구한 겁니다. 자, 다음은 원과 부채꼴에서 호와 현 그리고 부채꼴, 활꼴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원을 뭐 일정하진 않지만 일단은 4개를 그려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요 원부터 보죠. 이 원에서 여기를 요라고 하면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이다. 그죠? 중심이죠. 알고 있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직선거리,
요거를 반지름. 자, 이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호는 뭐냐? 호는 요 원 그려진 테두리에서 어떤 두 점을 잡았어요. A점과 B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때 A에서 B까지의 거리. 자, 물론 A에서 B까지 거리는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요 작은 쪽의 거리를 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A에서 B까지 요것을 호라고 부릅니다. 얘를 호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A, 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똑같이 여기서도 A와 B점을 잡았어요. A와 B점을 이렇게 잡아서 이번에는 원의 둘레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A와 B를 직선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된 것을 현이라고 해요. 현이다. 두 점을 잇는 선분을 현이라고 하고, 양 끝점이 A, B인 현을 현 A, B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요 현도 이런 종류의 하나지만, 예를 들어 선이 이렇게 원을 옆구리를 뚫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할선이다 라고 불러요. 할선, 분할하다 뭐 할 때 할일 수도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는 이 원을 이렇게 푹 찌르고 들어갔다 그래서 적절하진 않지만 할복이라는 단어와 연계를 시켜가지고 기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어쨌든 어느 방법이 됐든 어쨌든 이거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선이 할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 네 번째 원인데요. 이제 여기서 또 여기 A를 잡고 또 여기 B를 잡을게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O라고 하고요. 요때 AB 호도 알았고요. 현도 알았어요. 그럼 이번엔 중심선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요. 이렇게 하고 요때 이 안에 있는 요 모양을 뭐라고 부르냐? 부채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부채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자, 똑같이 여기다 C와 만약에 D가 있는데 여기에 현을 이렇게 그어요. 현을 이렇게 그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요런 모양을 했을 때는 얘는 활꼴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꼴은 원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각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각을 중심각이다 라고 부르고요. 활골 같은 경우에는 중심각이 없게 되겠죠. 자, 이때 한 원에서 이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것이 모두 같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중심각을 이렇게 만약에 그었다고, 막꼭지각처럼 이렇게 중심각을 만들어내서 여기 있는 부채꼴을 만약에 만들어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호의 길이와 여기 있는 호의 길이가 같고요. 이 면적도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원에서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부채꼴은 면적도 같고 호의 길이도 다 같다는 그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채꼴에서 중심각이 같으면 호와 넓이가 모두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보충 설명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냥 그 예를 들을 수 있는 거를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피자를 먹을 때 이렇게 나눠서 먹잖아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렇게 나눠 먹게 된 이유가 뭐죠? 똑같은 양을 나눠 먹기 위해서 그렇게 자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누구도 더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똑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예를 들어 피자를 이렇게 8조각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조각을 먹었고요. 친구가 이 조각을 먹었어요. 그럼 친구가 더 많이 먹었나요? 아니면 내가 많이 먹었나요? 똑같이 먹은 겁니다. 자, 이래서 그냥 피자를 생각하면 이것도 역시 원에서 부채꼴이 되고요. 부채꼴에서 요 중심각이 같기 때문에 이 호의 길이도 같고 물론 이 피자의 넓이도 같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원에서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해요. 자, 예를 들어 중심각이 여기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2배로 늘어났다. 그럼 면적도 2배로 늘어나고 호의 길이도 2배로 늘어난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뭐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5cm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5cm다. 그러면은 30도가 아니라 60도면은 여기는 10cm가 됩니다. 자, 이게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은 파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나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동그란 원이 있어요. 여기 지름이 만약에 1cm예요. 지름이 1cm면 이 원의 둘레를 갖다가 이렇게 쭉 피면은 이 길이가 파이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게 파이예요. 이게 원주율이고 이거는 값은 3.14 1592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값이 그냥 3.14 이렇게 놓고 보통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원주 길이 L은 여기서 2파이r 원주율의 2배를 한 거죠. 원주율의 반지름을 곱하고 2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율의 지름을 곱한 것과 같은 거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파이r 제곱 이렇게 합니다. 원주율의 반지름의 제곱을 곱한 거. 이건 많이 접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려면 자, 우리가 지금 요게 원주잖아요. 원주 L. 그러니까 이 원의 둘레가 이거고 전체 넓이가 파이r 제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부채꼴 호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와 넓이. 그러면 이 원이 360도인데 360도 중에서 요 x도만큼의 넓이와 호의 길이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비례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그냥 감각적으로 해도 되는데 비례식으로 해볼게요. L 요 전체에 이거 지금 여기에 L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L과 여기 L은 다른 겁니다. 일단은 자, 여기 L, 요 L 호의 길이 대 2파이r 전체 원의 둘레겠죠? 은 x 여기 각도 x 대 360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호의 길이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L은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x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넓이 s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s 대 파이 r 제곱 호의 넓이 대 전체 원의 넓이는 이것도 역시 x 대 360도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호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우리가 요 호의 길이를 알고 싶어. 근데 원 전체 둘레에 360도분의 x만큼의 그냥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전체 원주에다가.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이전에 호의 길이와 호의 넓이는 요 중심각에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넓이를 이렇게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이 넓이를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호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뭔지 알아보죠. 자, 일단은 이 넓이와 호의 길이를 보면 이 공식이, 이 식이 지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잘만 이용을 하면 L을 이용한 식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일단 R이 하나 더 곱해졌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2분의 1 R을 요 넓이에다가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요 L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이렇게 하면 2 약분되고 R 제곱이 되면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똑같이 되죠. 이렇게. 자, 2분의 1 R을 곱해줌으로 인해서 이 넓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는 L로 우리가 지금 여기다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2분의 1 R L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중심각을 모르고 요 파이 곱하기도 만만치는 않죠. 어쨌든 이렇게 중심각을 모르는 경우에 호의 길이만 알고 있을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2분의 1 RL이라는 요 식을 통해서 호의 넓이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연습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X각도를 구하는 문제인데 요 두 개의 각은 똑같고 또 요 두 개의 각의 크기도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딱히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각도를 A라고 놓고요. 그럼 요 각도도 A가 되겠죠? 각도 크기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요 각도를 B라고 합시다. 그럼 요 각도도 B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외곽과 내각의 성질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외곽의 성질만 이용해서 여기서는 풀어볼게요. 자, 요 각 X 더하기, 자, 요 삼각형을 볼 거예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각도 A와 각도 X를 더하면 각도 B와 같겠죠. 외곽의 성질에 따라서. 그러면 A 더하기 X 각도는 각도 B와 같다. 이런 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삼각형에서 50도 더하기 A 2개 더한 거는 B 2개 더한 거와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50도 더하기 2A는 2B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식은 한번 양변을 2로 나눠줄게요. 그러면은 25 더하기 A는 B 이렇게 되죠. 자, 봅시다. 근데 요 식을 풀어보면 A를 오른쪽 변으로 이항을 하면 X는 B-A가 됩니다. 그죠?
x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b-a예요. 그럼 b-a만 구하면 돼요. b 따로 a 따로 구해도 좋지만 그냥 b-a를 구해도 x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a를 오른쪽 변으로 이동을 하면 25는 b-a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 b-a는 25가 되고요. 이 25도는 x의 크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x의 크기는 25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어렵게 적지 않고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게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C점이라고 하죠. 요 중심을 O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봅시다. 이게 A, B 요 호의 길이가 6cm래요. 6cm인데 이때 이 CD의 길이는 얼마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CD 호를 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 중심선에서 C점까지 이렇게 반지름을 이어줍니다. 자, 보조선을 하나 그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볼게요. 자, 삼각형 BCO는 2등변 삼각형이에요. 2등변 삼각형이고, 그럼 요 양변에 있는 요 양 끝각의 크기는 어떨까요? 같겠죠. 요 두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다고 했는데 지금 이 변은 보니까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요 세 변의 길이는 같게 돼요. 그래서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삼각형 BCO, 삼각형 BCO의 외곽의 크기는 여기가 되죠. 그죠? 요 각 B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것과 요거 각 C와 각 O를 더한 그 각의 크기가 요 자리가 되겠죠. 자, 알아보기 쉽게 간단하게 할게요. 자, 여기가 동그라미가 하나씩 있는 각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 각이 되겠죠. 그죠? 두 배라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 각 C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이렇게 두 배가 돼요. 그죠? 근데 자, 우리 또 여기서 볼게요. 각 C 이거 여기 C가 겹쳤네요. 우리 여기를 2라고 할게요. 네, 요렇게 할게요. 그럼 삼각형이 ECO라는 삼각형이 또 있어요. 그죠? ECO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외곽은 또 이 각이 됩니다. 요 각이 되는데 그럼 여기 동그라미 하나 더하기 동그라미 두 개를 한 게 또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돼요. 그죠? 이거는 수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제가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수학 시험을 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호의 길이 요 A, B의 길이를 알고 이제 이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 호 A, B의 길이는 요 각도가 하나일 때 6cm였어요. 근데 EOD는 이 각도의 3배죠. 지금 3배면 호의 길이도 3배가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호 ED의 길이는 요 길이 6 곱하기 3 해서 18cm가 18cm가 답입니다. 자, 이거를 어렵게 풀 수도 있어요. 뭐 여기를 뭐 여기처럼 요 전 문제처럼 뭐 각도 하나를 뭐 A로 놓고 뭐로 놓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를 A로 놨다면 여기도 A고 여긴 뭐 2A 여기도 2A
여기는 3a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은 될 겁니다. 어쨌든 자, 이거를 지금 제가 풀어드린 방법은 이렇게 그림 안에서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하나고 여긴 두 개고 여기는 세 개니까 세 배다 이렇게 해서 풀어드렸는데, 만약에 이런 게 서술형 문제로 나오거나 그런다면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뭐 각 BCA나 각 BCA를 뭐 각 A로 논다. 그럼 여기도 각 A가 되고 여기는 2A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기호로 다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개념만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풀이하는 과정은 좀 더 이렇게 밑에다 적으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